메시지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장애를 당해도 몸의 정말 한 부분만 움직여도 네. 컴퓨터를 할 수가 있고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지식, 예전에 그 좋은 삶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 네.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요, 교수님. 그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교수님으로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오셨던 분이신데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합니다만 컴퓨터를 그렇게 능란하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아 보이고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교육의 기회랄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분들이 교수님처럼 그와 같은 뭐 문명의 이기라고 할까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첫째, 장애인들에게도 많은 이런 IT 교육이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별 효과가 그렇게 큰 효과를 안 일으키는 이유는 그냥 교육에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재활은 직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내가 이걸 배움으로 통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히 그 고가의 보조과학기기를 사달라고 해서는 좀 설득력이 약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게 기회의 균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똑같이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조과학기가 필요하고 이런 기반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네. 뭐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웰페어, 복지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지에서 벗어나는가가 그 척도가 돼야 된다. 그러네요. 예. 사실 미국의 그 장애인 법도 다름 아닌 공화당 부시 때 통과가 됐어요. 예. 그때 미국 장애인들이 내세운 논리가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이걸 통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보조과학기나 기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개선되고 우리가 특히 직업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새로운 생산을 하고 세금을 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에 걸쳐서 국가가 투자한 그거를 다 환수할 수가 있다. 네. 또 국가라는 게 해야 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은 기업이 하지만 장기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걸 투자해놓고 장기적으로 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기업이 할 수 없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보조과학기가 비싸고 장애인에게 줘야 된다. 이것도 참 우리가 사회 약자를 위해서 해야 되지만 장애인들 중에서는 이런 걸 이용해서 저처럼 저는 우연히 뭐 직업이 그 전에 있었지만 그런 식으로 직업을 갖고 그걸로 통해서 자기 삶의 의미도 찾고 또 생산도 유발하고 예. 또 장애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다 묶여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도 또 일할 수 있게끔 주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아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게 해야지 보조공학기기도 우리가 사달라고 떳떳하게 요구할 수가 있고 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교수님께서 장애인 정보과학기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에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떤 사업입니까? 참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제 전공이 지구물리고 해양학이고 지구과학입니다. 예. 제가 한 1년 반 전에 우연한 기회에 계기가 돼서 저는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부가 앞으로 많은 큰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기획을 맡아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저는 제가 다친 제 장애도 정도만 알았는데 시각장애, 청각장애, 다른 장애 것까지 지금 많은 공부를 하고 여기저기서 들어서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런 보조과학기기 개발도 중요하지만 네. 진짜 장애인한테 중요한 것은 직업이다. 네. 단순히 교육이 그 선에서 끝나면 안 되고 직업이고 특히 이공계 직업이고 고소득 직업이다. 우리가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네. 하나는 경제적인 어려움, 두 번째는 사회 참여의 어려움, 세 번째 가족 간의 갈등. 네. 예를 들어 장애인이 생기면 주로 가족 중에 주로 어머니가 되겠죠. 그 장애인을 돌보느라고 어머니 인생은 뭐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가족의 피로가 쌓이고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장애인들에게 보조과학기기를 지급하고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어젓한 직업을 갖게 해준다면 네. 경제적인 사회 참여의 어려움 해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조과학기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직장과 사회에서 남한테 덜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한다면 가족 간의 갈등도 아마 해소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는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보조과학기기와 직업교육, 직업을 통해서 장애인의 삶고를 완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서. 네. 만약에 그와 같은 개혁이 이제 그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롤 모델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역할 모델이죠. 저 같은 경우도 뭐 맨날 다닐 수 있는 데만 다니거든요. 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뭐 새로운 곳에는 거기 내가 갈 수 있을까 해서 잘 안 갑니다.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이 그나마 갖는 직업이 사회복지. 그리고 좀 똑똑 그 중에 이제 좀 도전적인 애들은 사법고시. 아니 고시는 일단 붙어버리면 할 말 없으니까요. 네. 가는데 우리가 뭐 이공계를 그렇게 활성화하고 한다지만 사실 이공계에 진출을 하는 장애인 수는 되게 적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다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이공계 지구과학을 다 가르치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왜 그럴까 현실을 알아보니까 참 이공계 진출하는 장애인들이 적고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공계 진입 문턱이 높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장애